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네. 온라인상에서 요즘 상담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담건 중에 하나인 네네. 성범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성범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강간, 유사 강간, 준 강간,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에 촬영했던 강제추행 이런 것들이 이제 성범죄에 해당하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범죄 중에 가장 심각한 범죄인 강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한동안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술자리가 거의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스갯소리로 술자리가 없어지니까 성범죄로 상담하는 건수도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셨어요. 네, 실제로 저만 해도 상담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상담 건수가 생각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성범죄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합금지가 해제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술자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성범죄 비율이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보면 직장 내에서 회식을 하다가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경우가 이러는 경우, 그리고 뭐 대학생들, 심지어는 미성년자들 이제 뭐 가정집이나 원룸에서 술을 먹다가 중강간, 술 먹고 난 다음에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는 그런 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간, 유사강간, 네. 중강간. 다 똑같은 그냥 강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네. 명칭이 다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폭행, 협박 등으로 한거 불능케 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면 강간이 되는 것이죠. 일단 뭐 때리거나 네. 잡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성폭행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강간이죠, 그게. 그리고 유사강간은 이제 강간과 똑같은 형태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한거 불능을 이용하여서 이제 여기서부터 강간과 좀 다른 건데 상대방의 성기에 이제 나의 성기가 아닌 부분, 뭐 손가락이나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나의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가 아닌 부분, 그렇죠. 뭐 입이나 이런 곳에 강제로 집어넣었을 때 성기를 집어넣으면 강간, 그렇지 않으면 유사 강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기가 성기에 들어갔을 때만 강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강간이 원래는 없는 조항이었는데 사실은 예전에 지금 이 유사강간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강제추행으로 맞습니다. 판단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서 처벌하기에는 처벌이 좀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견이 많았어서 이렇게 유사강간이라는 조항이 새로 생기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중강간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강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약물이나 음주 이런 영향으로 한거불능 상태에 된 피해자를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중강간이라고 합니다. 네, 중강간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서 간음하거나 아니면 마약에 취해서 이제 심신 상실 상태에 그렇죠. 이르는 네.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죠. 준강간의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좀 많은데 네. 우리가 보통 범죄가 일어나면 술을 먹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난번 강제추행 영상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성범죄라는 것이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다. 근데 중강간, 피해자가 이미 만취했어요. 기억이 안 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요? 그래서 준강간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기소율이 조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중강간으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확실하게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기소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했던 사안 중에 네네.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이것 또한 중강간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성과 여성이 이제 좀 만남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썸을 타는 사이였던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함께 술자리를 갖고 술을 조금 마신 뒤에 이제 술집을 나서서 남성의 권유로 여성과 함께 남성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남성의 집으로 가서 여성이 이제 좀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남성은 이제 침대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여성은 이제 침대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남성은 그 사이에 이제 샤워를 하고 다시 이제 침대로 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옆에 나란히 누워서 이제 스킨십을 시도를 했는데 네. 남성의 표현으로는 응해줬기 때문에 이제 잠자리를 가졌다. 네네. 라고 이렇게 상황을 네네. 종결하고 이제 여성이 이제 챙겨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는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아니 뭐 썸탄 사이고 같이 집에 와서 침대에 눕고 그렇게 했는데 허락을 하기 그러고 나서 나가자마자 신고한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성분께서는 내가 술에 취해서 약간 반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네. 그것을 이용해서 잠자리를 가졌다. 그래서 이제 중간간으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남성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술에 취하지 않았고 내가 이제 성관계를 시도할 때 반응을 해주었고 옷을 벗길 때 이렇게 뭐 옷 벗는 것에 좀 반응을 해주었다는 거죠. 뭐 허리를 들어준다던가 이렇게. 동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지는 증거들이 이제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제 중간간의 경우에도 집안에서 이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장면에 대한 증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남성분 측에서는 술집에 CCTV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술집에 있던 CCTV에 두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장면들이 다 녹화가 돼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마신 술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 그렇지. 일단 소주가 한 반병 정도 밖에 비워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술을 마셔서는 여성이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제 판단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술집을 나서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편의점에 설치된 CCTV가 또 제출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CCTV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직전의 CCTV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이제 걷는 장면에서 여성분이 너무 술에 취하지 않은 모습으로 네네네.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 성관계가 이루어진 그 시간대에 여성이 만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그렇죠.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준강간은 심신상실이거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정도 술 먹은 양으로는 심신상실의 정도 이르지 않았다. 너무 똑바로 잘 걸었다. 네. 사람마다 술에 취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술을 마셨어도 빨리 취할 수 있는 거 저 아니냐라는 와이프는 한 잔만 먹어도 취해요. 그렇죠. 뭐 바카스만 마셔도 나는 좀 취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술을 마신 양만으로 만취했을 리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술을 마셨다는 점과 그리고 남성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촬영되었다는 CCTV 그 CCTV 속에 그 여성분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정황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술을 조금 마셨다라는 것만으로 그렇게 판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아마 그 수사 기록을 보진 않았지만 그런 질문도 있었을 거예요. 여자분한테 평상시 주량이 얼마나 되냐? 예를 들어서 평상시 주량이 소주 한 병이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면 그건 사실 자기 주량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됐을 겁니다. 반대로 네. 준강간이 인정되었던 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갓 대학교에 들어가서 술을 거의 처음 먹는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룸으로 가서 남자 2명, 여자 2명이 같이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피해자는 술을 거의 처음 먹었기 때문에 술에 대한 이제 자기가 얼마나 먹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술을 막 계속 먹다 보니까 만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는 떡시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자 2명이 이 피해자를 둘이서 공동으로 강간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같이 있었던 여자 있었잖아요. 그 친구는 자리를 피해준 거예요. 너희 그냥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자리까지 피해준 거예요. 그래서 남자 2명에 대해서는 특수 준강간, 그렇죠. 잠깐 나가 있었던 여자에 대해서는 특수 준강간의 방조범이 인정되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 사안에서 유죄가 당연히 나왔죠. 실형이 나왔는데 합의를 안 했어요. 피해자가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아서 네. 형사적인 합의를 안 해서 실형을 받았고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법행위니까 민사소송을 하려고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3명을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그래서 총 금액이 9천만 원 정도 인용이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여학생 한 명이 네네. 그 성범죄 현장을 이탈한 것을 네네. 왜 방조로 처벌했느냐 그런 게 있어요. 부작위라고 하는데 내가 뭐 얘네가 성관계 할 수 있게 뭐를 줬거나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난 나가기만 했잖아. 나 아무것도 안 했을 뿐이잖아. 부작위잖아. 근데 부작위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는 자기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 그게 처벌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너희가 함께 강간하는 것을 나는 말려야 될 의무가 있다. 너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로 이 사람들의 범행을 도와줬다. 따라서 너희는 방조다. 이렇게 들어가요. 판단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도 있어요. 3명이 1명을 강간했어요.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강간을 했어. 근데 한 명은 망을 보고 있었어요. 얘는 강간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망 봤잖아요. 그러면 세 명이 동일하게 이거는 방조범이 아니라 특수강간의 공동정범, 똑같은 형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 망본 놈도 그냥 같이 한 거나 마찬가지다. 같이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말씀 나눈 것처럼 성범죄의 경우에는 좀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보니까 네네. 그 장면이 그 성관계를 나누는 그 시점에서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사안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썸 타는 관계라든지 아니면 처음 봤을지라도 우리는 합의하에 그냥 잘 성관계를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여자가 고소를 했다. 아니면 남자가 고소를 했다. 그 경우에 나는 합의하에 했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했어. 이거 어떡하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있으면 유죄가 된다는데 나는 합의하에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으니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 내가 유죄가 되는 것이냐. 나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이제 문의가 많이 와요,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일단 강간이라는 것은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니고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합의하에 했기 때문에 아마 뭐 모텔이 됐든 아까 말했던 동선이 됐든 CCTV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간에 그런 억울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먼저 확보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눴던 대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카오톡이 됐든 전화가 됐든 그런 대화 내용을 일단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예를 들어서 고소를 했다라고 하면 여자가 너 나한테 왜 이랬냐. 이쪽에서는 미안하다.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니 우리 합의하에 했는데 왜 그러냐. 혹시 그 과정에서 뭐 기분 나쁜 점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 놔야 무죄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왜 그랬냐 하면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 가보면 이렇게 돼요. 아니 문자 이거 보세요. 본인이 보낸 거 맞죠? 강제적으로 했으니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나한테 불리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네네. 뭐 모든 범죄가 사실 무겁고 안타깝고 하지만 네. 또 그 중에 참 불편하기도 하고 네. 안타깝기도 한 범죄 하나인 성범죄와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만약에 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무죄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실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먼저 되어야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한 것은 성범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고 그럼요. 또한 생각보다 재범 확률도 굉장히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범죄, 처벌 이렇게 단순한 사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어해 나갈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조금 더 생각합니다. 형량을 높인다든지 치료 감호에 대한 부분을 더 고려를 한다든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일단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